5주차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이 교재, 교양 글쓰기 교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잠시 여러분들 지금 이걸 시청하면서 잠시 스톱 일시정지를 해두고서 이 교재를 가지고 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재 안에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글쓰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5주차 강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를 이제 좀 그러니까 교재에 없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좀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내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특히 이제 신학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3월달에 개학을 하잖아, 그죠? 근데 그때 묻습니다. 방학 동안에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3월달 이전에 개강하기 전까지 뭐 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의 대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에 띄워놨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띄워놨는데 미리 띄워놨습니다. 좀 이따가 요 이제 스크린은 걷어버리고 프로젝트 끄고 내가 칠판에 분필로 써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할 생각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대답하는 게 이제 놀았습니다는 대답을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혹은 여행 다녔습니다. 뭐 공부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놀았습니다라는 대답은 좀 포괄적인 대답을 하는 거죠.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사람에 따라 다 다르고 이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로 뭐 여행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내가 이 교재에서 그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글쓰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놀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하고 놀았어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놀 줄 알아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놀 줄 알아요? 지금 이 원격 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내 말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그렇게 물은 것에 대해서 놀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진짜 여러분들 놀 줄 압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그러면 논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놀 줄 압니까? 물으면은 학생들이 예, 놀 줄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묻죠. 논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참 아는데, 알 것 같은데, 혹은 아는데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하고 똑같죠. 갑자기 누군가에게 너 누구냐? 너 누구냐라니. 나는 나지. 혹은 자기 이름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 이름 문성화. 나는 문성화지.
무성하다? 근데 그건 대답이 아니거든요. 사전을 보면은 지금 여기 띄워놨는 게 표준 국어 대사전이라는 것에서 띄워놨습니다. 사전은 그 단어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뜻으로 봐서는 동어 반복하는 거죠. 그건 대답이 아닙니다. 그걸 일단 생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이 논다는 것을, 놀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놀 줄 알아야 라고 물었을 때, 예, 놀 줄 압니다. 그럼 논다는 게 뭡니까? 물었을 때, 알 것 같은데, 혹은 아는데, 한마디로 대답하기 참 쉽지 않다. 똑같습니다. 여기. 자, 봅시다. 동사로서 계속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봅시다. 놀이나 재미있는 일을 하며 즐겁게 지내다. 놀이나 재미있는 일을 하며 즐겁게 지내다. 이게 놀다라는 뜻입니다. 또 직업이나 일정히 하는 일이 없이 지내다. 직업이나 일정하게 하는 일이 없이 지내다. 논다. 세 번째, 어떤 일을 하다가 일정한 동안을 쉬다. 어떤 일을 하다가 일정한 동안을 쉬다. 네 번째는 물자나 시설 따위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공장마다 노는 기계가 없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논다, 놀았다 그렇게 대답한다면은 이런 것들 가운데 지금 네 가지만 우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됩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놀았어요 했을 때 여러분들 나이 같으면 대부분이 놀이나 재미있는 일을 하며 즐겁게 지내다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걸 갖고 놀았어요. 개강하기 전에 뭐 했어요? 물으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대학교 들어가서도 혹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생 때까지 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로부터 꾸중 아닌 꾸중을 들을 때 많이 들었던 표현이 뭔가 하면은 도대체 니는 공부 안 하고 뭐하노? 맨날 놀기만 하고 그래 놀다가 뭐 될래? 그런 표현들 그죠? 놀기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뭐하노? 그때 논다 할 때 뭡니까? 직업이나 일정하게 하는 일이 없이 지내다. 즉 고등학생 때니까 이제 직업 학생으로서 일정히 하는 일 공부라고 생각을 하겠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공부 안 하고 하는 일이 없이 지내다. 놀이나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하면서 지내는 거 그걸 논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 될 때 그런 표현을 들을 때 그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니는 맨날 놀기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에요? 난 안 놀았어. 즉 하는 일 없이 지내지는 않았다. 뭔가 하는 일이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도대체 논다는 게 뭔지, 놀다라는 뜻, 즉 논다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스크린을 올리고 얼른 가서 전등불을 켜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 혼자서 이 비행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강의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논다라는 뜻. 아까 이제 스크린 그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여러분들 봤잖아, 그죠? 그럼 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노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 노느냐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노는 것은 여러분들 노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즉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논다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생각을 해보자. 그 결과를. 여러분들 특히 친한 친구들끼리 놀았다고, 재밌게 놀았다고 했을 때 그 결과를 말이나 글로 표현을 해본다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 잘 놀았다. 그죠? 잘 놀았다. 잘 논다는 게 뭐냐? 진짜 노는 건 잘 논다는 게 뭐냐? 그 논다는 말의 참뜻을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들하고 진짜 재밌게 놀고 난 다음에 잘 놀았다는 표현, 글이나 말로 표현을 했을 때 뭘 하면서 어떻게 놀았길래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내가 분명히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잘 놀았는 결과로 일단 몸, 우리의 육체죠. 몸과 마음,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몸과 마음이 그 잘 놀았는 결과로서 굉장히 피곤함을 느낀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정신도 피곤함을 느낀다고 하면은 잘 놀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잘 놀았다고 표현하기가 힘들 겁니다. 보통은 놀고 난 다음에 잘 놀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놀고 난 다음에 몸이, 육체가 그동안에 찌뿌하던 몸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진다. 그죠? 그리고 마음, 정신, 그동안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쌓였는데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됐다. 즉 몸이 그전에 놀기 전에 몸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다면 그것도 육체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마음도 정신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결국 제일 잘 놀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결과, 놀았는 다음의 결과가 몸도 마음도, 즉 육체도 정신도 그동안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린 결과를 가져왔을 때 그때 진짜 잘 놀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놀았는 거. 그래서 수식어를 제대로 논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놀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누구하고든지 혼자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몸도 마음도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몸에 쌓인 스트레스도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도 확 날려버렸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몸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는 몸이 찌뿌둥하고 무겁게 느껴졌던 그런 스트레스는
날려버렸는데 마음은 여전하다. 그러면 제대로 놀았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죠. 또 그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몸은 여전히 좀 무겁게 느껴지고 컨디션이 좀 그렇지만은 진짜 마음이 그동안에 괴롭고 막 스트레스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사이에 있었는데 마음은 참 가벼워졌다. 몸은 그대로지만 마음은 참 가벼워졌다. 그럴 경우 그래도 좀 잘 놀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정신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을 때, 그 놀았는 결과가 해소가 되었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었을 때, 그때는 그래도 잘 놀았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몸은 좀 가벼워졌는데 마음의 스트레스는 그대로다 했을 때 이 몸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됐다고 보통 느낄까요? 사람들은 보통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순위를 한번 우리가 매겨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제대로 놀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놀았는 결과가 자기 몸에 쌓여있던 그리고 자기 마음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렸을 때, 이 두 군데 다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렸을 때가 첫 번째. 이게 제일 잘 놀았는 거고 제대로 놀았는 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몸은 컨디션이 비슷해도 마음에 정신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렸다. 이래 됐을 때 두 번째 점 될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정신에 마음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는 그대로인데 몸은 그래도 좀 가벼워졌다. 그런 경우 잘 없지만, 왜냐하면은 사람들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몸도 마음도 보통 일상 그대로인데 어느 날 정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몸이 육체적 컨디션도 같이 깔아앉아 버리죠. 그러니까 마치 몸이 마음의 정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 번째의 경우는 이렇게 예는 들어도 세 번째의 경우는 사실은 흔하지는 않죠. 그래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놀았는 결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버린다. 몸도 피곤하고 정신도 마음도 함께 이전 상태보다 더 피곤해진다. 자기 딴에는 놀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놀았는 게 될까? 그건 놀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놀았는 건가? 그러니까 재밌게 즐겁게 놀고 노는 과정이 재밌게 즐겁게 지내고 그리고 그 결과로는 몸에도 마음에도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지만이 그게 제대로 놀았는 게 되는 건데, 제대로 놀았는 거. 근데 오히려 역으로 노는 과정은 재밌게, 그 당시에는 재밌게 느껴졌을지라도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몸도 마음도, 즉 육체도 정신도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한다면 그건 놀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꼭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함부로 어디 가서 논다는 표현을 쓰지 마라. 우린 제대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대로라는 수식어를 썼지만 그럼 여러분들 논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대로 놀아야 되는 거죠.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놀기 위해서도 계획을 세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우고, 그렇다면 이 단어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이 노는 것은 노동하는 거, 일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놀 때 여러분들 스포츠를 하면서 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컴퓨터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근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운동 선수들, 축구 선수 손흥민, 손흥민. 그리고 뭐 야구 선수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유현진, 국내에서 은퇴했지만은 이승엽, 하여튼 많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운동을 하는 겁니까? 운동 선수입니까? 그들이? 네. 일단 운동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뭐 때문에 운동합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치기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운동하다가 재밌게 운동장에 나가서 뛰다가, 그죠? 시합을 하다가 다쳤다. 그러면은 다쳤다면은 다친 것을 완쾌시켜야 되죠. 근데 다친 걸 숨기고도 운동을 합니까? 시합을 뜁니까? 다쳤을 때는 일단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잘 안 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손흥민, 뭐 그런 운동선수, 그와 같은 프로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 그들은 아파도 웬만하게 아픈 것은 표시를 내지 않고 계속해서 시합에 나가서 뛰려고 합니다. 왜? 시합에 나가서 못 뛰면은, 시합에 못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내내 시합에 못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해 연봉이 완전히 깎여버리죠. 그러니까 시합에 나가서 일정의 성적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성적을 올려야지만이 내년에 연봉이 올해 연봉보다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만약 다쳐가지고 1년 내내 못 뛰었다. 연봉이 오르지는 못하죠. 그런 경우 대부분 연봉이 깎입니다. 연봉. 그러면 그들이 하는 게 운동이냐? 연봉하고, 즉 돈하고 월급하고 상관없이 한다면은,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들이 연봉이라는 돈이잖아요. 이거하고 연결지어서 할 때는 그들이 하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받는, 운동하고 받는 연봉은 사실은 운동하고 받는 게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서 받는 겁니다. 일을 했는 대가로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낱말, 단어, 용어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논다라는 이걸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이것도 정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제대로 놀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논다는 이제 그 표현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특히 여러분들 고등학생 때 니는 도대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느냐, 그때 공부라는 말을 했습니다. 공부.
지금 공부를 칠판에 적어놨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자, 개강하기 전에 뭐 했어요? 물으면은 공부했습니다. 그때 또 묻습니다. 그러면 공부가 뭡니까? 여러분들 공부가 뭡니까? 공부. 그러면 공부는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뭘 배우는데? 이게 대답이에요. 지식을 배운다. 지식은 뭔데? 지식은 안다는 것.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거의 잘 모릅니다만은 써볼게요. 공부를 한자로 쓰면은 이게 공부입니다. 공부. 공부는 뭔가를 배우는 것이고 결국 지식이고 알미라고 이야기했는데 한자로 써놓고 이렇게 봤을 때 공부. 요걸요.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어를 아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중국어를 잘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중국 발음교를 써보면 따라 읽어보세요. 내가 중국어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그냥 보면은요. 자, 중국어 공부 발음이 조금 부정확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해주고 중국어로 읽어보면 공부 됩니다. 공부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면 이렇게 쿵후 팬더, 그죠? 쿵후 팬더 여러분들 알죠? 맞습니다. 요거 쿵후 우리가 쿵후 그럴 때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공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는 공부한다, 공부했다, 공부 잘한다, 공부 많이 했다 등등 공부 그게 중국어로 읽으면 공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쿵후가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난 공부했다, 나는 쿵후했다. 우리가 쿵후 그러니까 나는 쿵후했다. 그거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럼 쿵후가 뭔데? 쿵후는 무술의 일종이죠. 쿵후는 무술의 일종입니다. 자, 일단 이거 봐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가 뭐냐? 뭔가를 배우는 거고 결국 지식을 얻는 거고 아는 거다. 일단 이거 지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한자를 적어놓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공부냐 물어보면 아닙니다. 쿵후만 생각하거든요. 그럼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터디에 해당되는 거죠. 스터디에 해당되는 뭐냐? 그건 학습입니다. 학습. 알고 있죠? 이게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부입니다. 우리도 학습한다. 쓰잖아요, 이 단어를. 근데 공부한다. 나 공부 많이 했다. 학습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는 거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아까 논다는 뜻을 가지고 말했는 것처럼 지금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공부, 쿵. 여러분들은 공부 그러면은 책, 고등학교 때까지 생각을 해보면 교과서만 파고들어서 실력을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성적, 실력을 향상시켜서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거, 그게 공부의 전부라고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거의 생각을 해왔을 겁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근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건 책을 통해서 아까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 그죠? 여러분들 다시 볼게요. 무엇을 배우고 지식, 알미고 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것 맞습니다. 그것도 공부입니다.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것 그것도 공부입니다. 책을 통해서 알을 얻는 것, 알게 되는 것 그것도 공부입니다. 공부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공부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또 일종이라 그랬으니까 2종, 3종, 4종 다 있겠죠. 어떤 것? 이것도 공부입니다. 다른 공부 그럼 또 있습니다. 1종, 2종, 3종 이 계속해서 나가겠죠. 뭔데 도대체 이야기했잖아요. 책 혹은 교과서를 통해서 자기가 몰랐던 것을 배우고 지식으로 얻고 알게 되는 것 그런 공부도 있다. 그럼 쿵후를 통해서 무술을 통해서 배우고 지식을 얻고 알게 되는 건 없느냐? 있죠. 이게 주로 우리 어쨌든 교육 시스템 같은 건 떠나서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식이가 무엇이건 암기식이 옳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주로 머릿속에 정신적으로 집어넣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육체 몸의 능력을 배우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난 쿵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배워본 적도 없고 여러분들도 지금 해본 사람이 없다면은 근데 나는 평소에 쿵 배워보고 싶은데 근데 쿵만 꼭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자 무술의 일종 아마 태권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유도, 뭐 합기도 혹은 요즘 UFC를 비롯해서 종합격투기, 주짓수 뭐 등등 배우고 아는 사람들 등등 있을 겁니다. 권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자기한테 그런 자기 육체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는지 어떤지 그런 무술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어떤지를 안 배워보고는 배우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배워봐야 알 수 있잖아요. 결국 이것도 배우는 겁니다. 이것도 무술.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공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몰랐던 것,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몰랐던 거니까
몰랐던 것을 배워서 알게 되는 것. 그것들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만 파고드는 게 공부의 전부는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꼭 이게 아니더라도 무술 이것만 예를 들어서 했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평소에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까?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공부는 평생 해야 된다. 배우면 평생 가야 된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역시 책만 파고드는 것을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술 방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예술 방면에 나 저런 거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다. 배워보고 싶은데 악기를 다루고 그죠?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만들고 조각하고 뭐 등등. 근데 그런 것들 악기 다루는 법을 배우고 그림 잘 그리는 것을 배우고 뭔가 만드는 것을 배우고 전부 다 배우는 거예요. 즉 전부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는 거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어디 친구들하고 어디 가면서 뭔가 길가에 자 산에 뭐 등산을 간다고 칩시다. 옆에 아주 작은 이름 모를 들꽃이 야생화가 피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예쁘다고 느꼈어. 근데 그 꽃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몰라. 근데 같이 가는 친구는 안다고 합시다. 그 친구가 이름부터 시작해서 특징, 그 꽃의 특징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고 합시다. 아, 나는 몰랐는데 너는 알고 있네. 뭡니까? 그것도 배움이잖아. 그런 것도 전부 다 뭐? 공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종류는 이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말했지만은 여러분들 본인이 그리고 남녀노소 나이하고 또 상관이 없고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몰랐던 것을 알아내는 것은 알게 되는 것은 전부 다 공부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이 공부에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공부가 뭐냐? 뭘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20대 초반 나이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묻는 이 사람도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뭐 얼마나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수치적으로 들어보기를 원하니까 수치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힘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이거 지금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을 파고들고 이거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술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도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게 있는데 아직 모르고 있는 능력이 뭡니까? 그건 바로 잠재 능력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 예. 잠재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한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공부, 그 어떤 걸 통해서도 다 공부를 할 수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공부, 즉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는 뭐냐? 자기 자신의 잠재 능력을 알아내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공부는 없다고 분명히 단언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말 그대로 잠재 능력, 잠재해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 하물며 그죠? 부모님을 비롯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개개인의 잠재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근데 그 잠재 능력을 캐치해가지고 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의 동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스승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승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 전공하고 상관없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했을 때 장래희망 그거는 대부분 전공하고 연결지어서 직업하고 연결짓는 거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장래희망과 다른 비슷할 수 있지만 다른 꿈 이야기 했을 때 그 꿈은 뭡니까? 아직 생각만 하고 있고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을지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 꿈이잖아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직 시도해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나 참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 아까 악기 다루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긴 했지만은 근데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라도 하고 있다면은 일단 그걸 위해서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거죠. 한 걸음 내디뎌 봐야지만이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다시 두 걸음 되고 세 걸음 되고 이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나아가 봐야지만이 자신한테 그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어떨지. 그때는 이제 잠재 능력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됩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뭔가를 시도해봐야지만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공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시도하기 위해서 보통 두 가지 계기가 주어집니다. 크게 나누자면은 하나는 소극적으로 보자면은 그쪽으로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쪽이 뭔지는 모릅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과제 아닌 과제를 던져주는 거죠. 그거 한번 해볼래?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거 한번 해볼래? 아니면 해봐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소극적인 의미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봤는데 생전 처음 해보는 거야.
잘할 수 있는지 어떤지 전혀 모르고 소질이 있는지 어떤지 전혀 모르고 해봤는데 재밌더라.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더라. 자신의 잠재 능력, 자기도 몰랐던 잠재 능력을 찾아서 나가는 거죠. 적극적인 것은 뭡니까? 소극적인 것은 과제가 주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잠재 능력을 찾아가는 길은 뭐냐?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 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방면의 분야에 도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거, 꿈하고 연결될 수 있는, 꼭 꿈하고 연결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라는 말 처음 하는데,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 일단 한번 해보자. 난 한번 잘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두 번째 문제고, 하여튼 안 해보면 후회하겠어. 한번 해보자. 도전하는 거죠. 먼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래 했을 때 본인의 능력이 어떤지를 도전해서 참 시도를 해서 나아가야지만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역시 더 이상 잠재 능력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능력이 되는 거죠. 본인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죠. 본인의 능력. 이 얼마나 중요한 공부입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공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 태어나서 본인의 능력을 100%다 찾아내고 발휘하고 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내 자전거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 이야기했죠. 내 개인적인 최고 기록은 26시간 동안 쪽잠도 안 자고 26시간 동안 막 자전거를 타고 달린 적도 있습니다. 2년 전에 그렇게 해봤습니다. 요즘도 나가면은 주말에 자전거 타러 나가면은 보통 150km 이상은 탑니다. 올해 들어서 200km 이상, 겨울에도 200km 이상 탄 적이 2번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도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자전거 전혀 아니 뭐 50km도 안 타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본인이 한 번에 100km를 탈 수 있을지 어떨지는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돌리면서 일단 출발을 해봐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정신적, 육체적 한계라고 느낄 때까지 일단 달려봐야지만이 얼마나 탈 수 있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해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날이 앞으로 60년이 남았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오로지 직업, 장래 희망만 생각하고 것이냐.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있는 잠재 능력을 하나씩 찾아내서 그런 공부, 그걸 알게 되는 공부, 거기서 오는 즐거움, 그건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해봐야지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 책 준비하라고 해놓고서는, 근데 이것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 책 안에 이제 요 강의는 마치고 바로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 이 책 안에 내용을 좀 읽으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비판적으로 생각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하는 걸 먼저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내용을 읽으면서 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예, 나도 좀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